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300조 투자 결정, 자사주 쓸어 담는 이 주식 하반기 미친 듯 상승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하반기 올라갈 만한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지, 삼성전자 300조 투자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이 일단 최근에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뭐였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또다시 시장을 무너뜨리고 증시를 지금 상방으로, 지금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를 상방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뉴욕 증시의 랠리가 나올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맞고 죽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증시는 저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 맞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공포감으로써 뭐했다. 증시를 밀어버리면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까놓고 보니까 뭐 경기 침체라고 하더니 갑자기 뭐예요? CPI 지수 같은 경우도 3년 반 만에 최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PPI 지수 같은 경우도 뭐하고 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는 과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히려 뭐한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반발 매수세와 함께 지금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다. 어찌됐든지 CPI 지수도 그렇고 PPI 지수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보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이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 호재. 사실 이게 뭐 뉴욕 증시는 뭐 금리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인 이 AI 발사 이익으로서 증시를 계속 올려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년째 뭐하고 있다. 2년째 금리에 대한 리스크 가지고서도 뭐한다? 증시를 계속 찍어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금투세고 뭐고 이런 것과 별개로 증시가 일단 올라가 주려면은 뭐가 받쳐줘야 된다? 금리가 시장에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저는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뭐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호재고 전 세계적으로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의 뭐 우리나라 증시 포함한 이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을 한다 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엇을 살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좋으면 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시장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 인하에 정확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증시를 밀었던 이유가 뭐였다? 금리 인하 직전에 아까 이제 개인들 경기 침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낙폭을 이렇게 밀어버리고요. 과대 낙폭을 밀어버리면서 반발 매수, 저가 매수로 줍줍줍 하면서 다시 증시를 최근에 끌어올렸다 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과연 이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로 찍어 누른 건 과연 무엇인지 그럼 이 반발 매수세 속에서 상승한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금리 인하 시즌에 아마도 올라갈 만한 반사익 수준을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봤더니 최근에 이 무너졌던 게 뭐다? 너무 빠졌나 싶었더니 반등하는 게 뭐다? 바로 낙폭이 큰 기술주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서의 이런 최근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인한 뭐가 나왔다? 낙폭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다시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증시의 상방으로 견인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술주에서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게 뭐다? 엔비디아 주식은 과매도 상태다. 말도 안 되는 매도 상태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62조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하는 것들이 뭐한다? 결국에는 이런 이 엔비디아의 주식, 이런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 낙폭이 말도 안 되는 과매도였기 때문인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과매도 상태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역시나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등. 이 8.2%가 급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 뭐 오라클에서 앞으로의 AI 반도체 이런 이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 엔비디아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껴맞추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음에도 4분기 블랙웰 출시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의 기대 실적을 더 좋게 이야기함에도 뭐했다? 엔비디아는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라클이 뭐 내년부터 해서 AI 시장의 전망, 성장성, 투자 이야기 때문에 엔비디아 급등 나왔다. 이건 그냥 껴맞추는 내용이었던 거고 엔비디아가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기술주 위주로 뭐가 나왔어요? 반도체 섹터 주의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필라델피아 지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나 저러나 이런 이 저가 매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거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런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들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뭐 당장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살짝 약한 하락이 나왔음에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만 봤을 때 금리 인하 직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금리 인하 직전에 경기 침체다 라는 공포감을 과하게 조성하면서 이런 반도체 업종 섹터들 위주로서의 뭐가 나왔다. 이런 이 공포감을 조성한 낙폭을 키웠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정리하니까 반발 매수와 함께 저가 매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직전에 반발 매수와 함께 저가 매수로 다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직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이후에는 그냥 반도체를 제대로 주도적으로 날려버리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증권가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반도체에 무조건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꾸 제가 뭐 한다 했습니까?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처럼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다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요 자사주를 7억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요 거의 3억 5천을 지금 매수했습니다. 하락하자마자. 그러면서 박항규 사장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자사주 매입하는 등 지금 임직원들이 억대로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주의 낙폭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구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럼 전 삼성전자 매수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한종희 부사장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임직원들은 뭐예요? 5억이고 10억이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이때 지금 50% 오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50% 반등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 3년 동안 삼성전자가 다시 50%를 끌어올려도 이 사람들은 얼마, 뭐 5억이고 3억이고 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했어요. 100만원 투자해도 3년 뒤에 50만원 벌면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지 마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이렇게 50% 정도 끌어올렸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와 함께 HBM,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가 50% 오르면서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당장의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만 본다 하더라도 10배에서 20배가 올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 가지고서 50만원을 버는 게 아니라 100만원 가지고서 1000만원, 2000만원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어차피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린 뭐 하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다른 업종을 찾아봐도 괜찮지 않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상황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거는 떨어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만 본다 하더라도 당장 뭐 한다? 8월 수출이 지금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수출 13개월 연속 최대 경신을 할 만큼, 그래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 굉장히 회복되는 추세고요. 특히나 이게 8월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9월만 들어서도 뭐하고 있다? 수출이 싱싱, 반도체주들이 날개, 사실 자동차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합니다? 파운드리 일감 밀려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뭐 봐야 된다? 소부장을 보라고 하죠. 소부장. 이게 지금 당장 일감이 밀려드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소부장 업체들이 어떻게든 이러나 저러나 해결 가능한 물량만 들어온다는 건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려드니까 증설을 계속한다는 거죠. 물량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이 호황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보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이 너무 이제 기지개를 피다 보니까 본격적인 설비가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투자가 본격화될 계획이란 거겠죠. 그 하반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합니다?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섹터의 수혜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뭐라고요? 용인에 300조를 투자하면서 소부장 공급만 강화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뭐다? 이런 반도체들의 이런 호황기에 대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도체 섹터들의 조정은 진짜 사실 경기 침체도 다 개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다라 해놓고 증시는 밀어놓고 반발 매수가 왜 나오겠어요? 저가 매수가 왜 나오겠어요? 근데 반발 매수, 저가 매수는 다 누가 했다? 외국인이 했어요. 경기 침체에서 팔아제끼는 다 누구다? 개인만 팔아제끼고 공포감을 조성한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소개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이 소부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 당장 9월 12일에 뭐라고 해요? 반도체 투신 개선에 소부장 강세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상한가한 게 미래 반도체예요. 그 어떤 종목도 아니고 미래 반도체만. 그리고 앞으로 소부장 관련되는 섹터들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미래 반도체가 뭐 할 확률이 크다? 대장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냥 너무 엮기가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전문가 출신들이 모여 설립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유통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삼성전자랑 엮기 좋은 모멘텀이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물량 모아나갔을 때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날리기 딱 좋은 자리고요.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종목이 사실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 지분이 약 75%입니다. 약 75%.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유통 가능한 물량은 대략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소부장이랑 엮었을 때 사실상 정말 10배도 올릴 수 있습니다. 10배도. 시가총액 600억이라 보기 맞으니까. 유통 가능한 게 6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미래반도체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에요. 이 내가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도 JMB라는 종목 이렇게 딱 가격 전략 얼마까지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잡아드려요. 9,000원까지 딱 빠지죠. 그리고 얼마? 목표 가격 2만원까지 딱 잡아드려요. 목표 가격 얼마? 2만원 터치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니까 영상 링크 하단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단기 종목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어플에 주식 강태공이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100% 무료, 제가 또 이렇게 과거에 옵티코라는 종목 올려드리고요. 추천하자마자 이렇게 상한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00% 무료니까 링크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